뭐 저라고 영상을 길게 녹화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오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오늘 알려드릴 이 커뮤니티 마케팅이라는 거 하나만 알고 계셔도 지금 여러분들 답답하잖아요. 쿠팡에 등록하고 광고 걸면 매출은 나지만 광고비 빼고 그 다음에 수수료 제하고 나면 남는 순수익이 거의 없잖아요. 네이버 마찬가지. 상품 등록하고 광고 걸어도 그렇게 광고 수익률 잘 안 나오고 일반 순위도 잘 안 올라가고 되게 답답한 상황이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런 1차 마케팅만으로는 힘들어요. 그럼 내가 차이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2차 마케팅이거든요. 다른 데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쿠팡에 등록한 제품, 네이버에 등록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 마케팅 방법만 좀 익혀두시면은 분명히 남들과의 이제 차별점을 내실 수가 있고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향후 못해도 한 10년간은 이렇게 글 하나 작성해도 매출이 한 최소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이렇게 날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이다 보니까 오늘은 진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사례만 봐도 지난번에도 뭐 보여드렸지만 글 하나로 이게 하루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주문 건수예요. 1200건. 주문 개수로는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니면은 핫딜 마케팅이라는 거는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이전에 맡겨서 한번 해봤는데 그때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거죠. 근데 잘하면 지금처럼 성과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다. 뭐 이분도 옛날에 여러 번 해보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이 커뮤니티 핫딜 마케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상품을 등록하고 난 뒤에 리뷰를 쌓아야 되잖아요. 리뷰를 쌓으려면 어찌됐건 간에 구매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구매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케팅 중에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는 커뮤니티 핫딜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내용이 딥하게 가면 갈수록 배울 것도 많고 사실 못해도 한 10시간 이상의 풀 강의를 좀 들어야 내가 좀 능수능란하게 이걸 컨트롤을 좀 할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물론 기본적인 내용만 배우고 나서도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건데 아마 제 옷이 좀 여러 번 바뀔 겁니다. 저는 촬영을 쭉 이어서 할 건데 필요한 부분만 나중에 이제 중간중간에 편집을 해서 최대한 짧게 만들기는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기초부터 쭉 다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이 커뮤니티 핫딜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도 그렇고요. 쿠팡도 그렇고 내가 이제 네이버에 팔건 아니면 쿠팡에 팔건 또는 뭐 11번가 G마켓 옥션 이런 매체에 팔건 이 제품들을 가지고 매출을 단시간에 엄청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요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기준으로는 어때요? 이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트래픽이 몰리고 구매가 몰리고 이게 또 리뷰로 연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일반 순위가 오릅니다. 일반 순위가 오른 자료들은 제가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또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쿠팡도 마찬가지죠. 쿠팡도 어찌됐건 간에 노출이 되게 중요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매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더 많은 노출의 기회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냥 단순히 네이버에 상품 등록 그 다음에 쿠팡에 상품 등록해서 단순하게 이제 광고만 딱 걸어서 판매하는 그 1차 마케팅을 넘어선 내가 외부에서 그 사람들을 끌어와서 매출을 내는 이 2차 마케팅에 대해서 앞으로 쭉 배워볼 건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커뮤니티 핫딜이라는 거죠.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 커뮤니티 마케팅은 말 그대로 이 커뮤니티에서 마케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커뮤니티 종류가 뭔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맘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기준이죠. 이런 거 보시면은 유저 수가 되게 많은 300만 명이 넘는 이제 뭐 맘솔릭이라든지 아니면 마미베베라든지 아니면 몰테일 스토리도 보면은 핫딜, 쇼핑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정 게시판, 맘솔릭도 보면은 여기 쇼핑 할인 정보방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글을 쓸 수 있고 마미베베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핫딜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상품을 올려서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맘카페뿐만이 아니고 각종 커뮤니티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뽐뿌, FM 코리아 등등. 이거는 국내 커뮤니티 이런 거를 검색해 보시면 쫙 뜹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 뜨죠. 여기 각 커뮤니티에서도 보시면은
핫딜을 공유하는 게시판이 존재를 해요. 커뮤니티 전체 게시판이 아니라 맘카페도 그렇고 이런 커뮤니티 안에 보면은 이 핫딜을 공유하는 게시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취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게 왜 존재를 하냐면 우리도 단톡방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예를 들어 누가 이번 달에 킹크랩 3만원에 특가 뜬 곳 있다 라고 공유를 하면 그 사람한테 되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그 핫딜방을 가서 구매를 하잖아요. 왜냐면 싸니까. 싸게 판매되는 제품을 공유하는 좋은 의미로 하는 취지인 거죠. 지금 이거 엄청 싸게 올라왔으니까 너네도 보고 필요하면 사라 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핫딜 게시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광고가 아닌 형태로 플레이가 되어야 함. 그래서 이 핫딜 게시판 같은 거 보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 핫딜 글은 광고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검증을 항상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광고 글로 인식됨 하수 일반 회원이 올린 글로 인식됨 이게 고수인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런 글로 인식된 글은 판매가 거의 없음. 그리고 아이디에 문제 발생. 이 글을 올린 아이디에 문제가 발생하죠. 정지가 된다거나.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상의 판매가 발생하고 대박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맘카페 핫딜 마케팅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효과를 크게 본 사람도 거의 없다. 왜? 대부분 1번의 플레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맘카페 핫딜을 어디에 의뢰해요? 우리가 업체한테 그냥 의뢰하잖아요. 근데 업체한테 의뢰를 할 때 무지성으로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내 제품 이번에 이거고 얼마에 판매를 할 건데 핫딜 해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나리오가 중요해요. 글을 어떻게 써야 반응이 있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공장식으로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나리오를 크게 신경 쓰지 못하고 신경을 쓰더라도 잘 못해요. 그리고 애시당초 공장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아이디를 보면 글을 작성한 게시글 내용이 전부 다 핫딜 내용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아이디인데 지금 게시글 보시면 273개, 댓글이 2500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죠. 게시글 보면 저희가 핫딜에 대한 글은 거의 안 써요. 진짜 간간히 이렇게 쓰는 거고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 일상글을 이렇게 남긴단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공장식으로 플레이하는 업체들은 보통 보면은 이제 여기도 핫딜, 여기도 핫딜글, 여기도 핫딜글, 여기도 핫딜글. 그러다 보니까 이 게시 글자의 이 히스토리를 딱 보고 핫딜 글만 쓰는 게시 글자는 아무래도 파급력이 조금 낮을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핫딜 글만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진짜 찐 회원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글을 남기면서 플레이하는 게 훨씬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핫딜 마케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단순히 무지성으로 업체한테 것이 아닌 우리가 판매가 잘 되는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핫딜 글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 업체한테 요렇게 남겨주세요 라고 맡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 제가 그리고 몇 달 전이었지 한 두세 달 전쯤에 저희 이제 수강생 분들 중에 이제 곧 결혼할 부부 수강생 두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네이버 광고도 아예 안 하고 순위 뭐 작업 뭐 이런 것도 안 하는데 오로지 이 네이버 카페 핫딜만으로도 매출을 엄청 많이 내고 그걸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핫딜 하나만 배워둬도 요걸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다. 자, 그 다음으로 어떤 상품이 그러면 반응이 좋은가? 일단은 이거는 커뮤니티 사이트들마다 조금 달라요. 여기 보면 이 커뮤니티 사이트들마다 컨셉이 나와 있잖아요. 종합 커뮤니티가 있고 스포츠가 있고 뭐 여성이 있고 게임이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관심 있는 타겟들이 모이는 거겠죠. 그래서 그 타겟에 맞는 상품을 선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맘카페 기준입니다. 맘카페 기준은 누구예요? 말 그대로 나이 이제 20대부터 뭐 30대, 40대, 많으면 50대 이런 주부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카페잖아요. 그러면 이 타겟군들을 어떤 거에 관심을 많이 보이냐? 당연히 육아용품이죠.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또 뭐 생필품 주부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또 식품으로 넘어가면은 시즌 식품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뭐 날씨 추워지면 고구마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나중에 또 활새우철 아니면 활꽃게철 활쭈꾸미철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제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먹히고, 우리가 흔히 또 먹는 과일류도 잘 먹힙니다. 생필품이 또 뭐 있어요? 휴지 같은 것도 잘 먹히겠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패션 계열, 여성 타겟으로 조금 유행하는 아이템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올리면 반응이 또 뜨겁죠. 그 다음에 또 인테리어 용품, 집을 또 꾸며야 되니까 되게 다양하게 반응이 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육아용품이 제일 베스트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브랜드 제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맘카페 핫딜을 본다는 거는 기반이 충동구매인데, 이 충동구매가 발생이 되려면 가격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 제품이 지금 확실히 싸네? 라고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충동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내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 제품이 핫딜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제품이 평상시에는 좀 비쌀 건데 핫딜이 올라왔다는 거는 더 저렴하게 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잘 알고 있는 브랜드 제품이 아니더라도 리뷰가 많은 제품이 유리합니다. 핫딜글 딱 보고 그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리뷰가 예를 들어 뭐 10,000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리뷰는 작업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개수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나는 모르지만 맘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제품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다. 하지만 리뷰가 많이 없는 제품으로도 충분히 플레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조금 더 공을 많이 들이기는 해야 돼요. 근데 분명히 할 수가 있다. 이 사례도 제가 나중에 싹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맘카페 기준으로 핫딜 글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많은 사람들한테 클릭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해서 대박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맘카페라는 거는 세 가지만 배우시면 돼요. 제목 어떻게 쓸래? 그 다음에 내용 어떻게 쓸래? 댓글을 어떻게 작성을 할래입니다. 이 댓글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 댓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응대하는 댓글 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제목 어떻게 적고 내용 어떻게 적고 댓글 어떻게 적고 요것만 이제 배우시면은 똑같아요. 다음 글을 쓸 때도 거의 비슷하게 또 쓰시면 되고 또 비슷하게 쓰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제목입니다. 뭐냐면 맘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핫딜 방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글을 남긴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25분이 좀 넘었는데 한 10분 전에 뭐 4시 13분에 누가 또 치약 핫딜 글을 올렸고 15개 글이 한 페이지 있는데 대략 1시간 전이죠. 1시간 전에 이제 요 글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쓴 글은 점점 뒷페이지로 넘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맘카페 마케팅을 잘 하게 되면, 맘카페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 맘카페뿐만이 아닌 전체 마케팅 사고 배역이 올라갑니다. 자, 보시면은 이 글 제목 하나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클릭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딱 이 한 줄이라는 글로 클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케팅을 하다 보면 우리가 광고를 할 때도 광고 문구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너 광고를 할 때에도 그 배너의 광고 문구를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클릭을 받아야 CPC도 좀 줄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어찌됐건 간에 광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동일한 시간 대비 많은 클릭을 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의미 있는. 특히 이 맘카페는 훨씬 심합니다. 조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이 제품은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받지 하고 더 클릭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인기글이라고 하는 데로 올라갑니다. 이 인기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중요한 건 뭐다? 제목이다. 제목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이 제목에 클릭률을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겠죠. 이게 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글 중에 어떤 글에 사람들이 반응을 가장 많이 하냐겠죠. 자, 첫 번째는 내가 잘 아는 상품, 브랜드. 내가 잘 아는 상품이면 아무래도 이건 뭐지? 내가 아는 상품인데 지금 할인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상품이 뭔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글쓴이 등급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긴 한데, 여기 보면 등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미베베라는 카페 기준으로는 1등급부터 핫딜 게시판에 글을 쓸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1등급, 그 다음에 여기 2등급, 여기 보면은 5등급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 5등급인 분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높아요. 물론 여기 5등급은 조회수가 낮지만 이것은 매력도가 있는 상품이 아닌 거죠. 이게 신장 과자이기는 한데 두 개에 2,980원이면 그렇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효과가 없었다. 근데 미니 니트 숄더백인데 어떤 브랜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띵소도 어떤 브랜드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보면은 숄더백
금액 16,630원 마리쪼 핫딜이라는 말이라고 글을 작성을 했는데 조회수가 6,000건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마 내일 인기글로 갈 가능성이 높은 글인데, 이렇게 사람들 댓글에도 보면은 등급이 높은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좀 우대를 좀 많이 해줘요. 마치 카스트 제도 같은 건데, 맘카페는 철저한 계급 제도 사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1등급 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광고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한 3등급 이상,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가 되면 조금 인정을 많이 해주고, 특히 이 5등급 같은 분들이 글을 쓰면 웬만하면은 안 건드려요. 5등급까지 가기에는 이 카페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단기간에 절대 할 수 없는 등급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5등급 정도가 될 정도면 광고는 당연히 아니겠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하고, 기여도를 생각을 해가지고 좀 우대를 많이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글쓴이 등급이라는 게 있다. 말 그대로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반응이 조금 있고, 낮으면 낮을수록 반응이 조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세 번째가 뭐냐면 후킹성 문구입니다. 자,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마리쪼 핫딜이라는 말, 약간 이런 것처럼 뭔가 봤는데 약간 센스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핫딜 느낌이 나는 문구를 넣어놨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런 것처럼 파자마 상하이 세트 얼마에 초핫딜이라는 거, 그러니까 핫딜 중에서도 초핫딜이다, 그만큼 싸다라는 거를 강조한 글이죠. 이게 조회수가 한 4,000건 정도 나왔고, 이거는 비너스 잘 아는 브랜드잖아요. 그거다 보니까 좀 더 시너지가 있었던. 자,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친정 엄마용이에요. 약간 타겟을 조금 잡아서 우리 엄마 선물을 생각하고 겨냥을 한 요런 키워드들. 예전에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온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보시면은 1만 어린이날 선물도 있지만 8,000건 나왔던 게 뭐예요? 아빠 선물. 약간 가족을 조금 건드리는 요런 키워드들도 꽤 잘 먹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블랙 프라이데이, 불프는 뭔가 좀 할인을 좀 많이 하는 기간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럼 요런 키워드를 조금 활용해 준다든지. 자, 이런 거 보면은 대숲 천년쌀, 이 브랜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도 상품명을 작성을 할 때 후킹, 남들보다 클릭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세천모 당일 도정의 특등급이다. 내가 이 브랜드는 잘 모르겠지만 당일 도정을 하고 특등급인 제품, 좋아 보이잖아요. 등급도 되게 좋아 보이고 상품에 하자도 없을 것 같고, 요런 뉘앙스를 줄 수 있는, 클릭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요런 후킹성 문구를 적극 활용해 주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을 좀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에 판매하는 제품이 실제 상품이 궁금해요. 아니면 그 실제로 사용한 사진이 되게 궁금해요. 그때 잘 먹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실사 있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내가 찍은 사진의 내용에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궁금해요. 예를 들어 이것도 한번 검색해 볼게요. 글 제목에 실사 있음 검색해보면, 자, 이 보시면 1.7만, 1.1만 차렵 이불인데 실사가 있대요. 차렵 이불, 이불은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좀 관여되는 제품이잖아요. 이런 디자인이 관여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사 있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법의 키워드입니다. 궁금하거든요. 그럼 또 뭐가 있겠어요? 디자인 관련 제품, 패션, 옷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모자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집에 그 인테리어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해되셨죠? 요게 굉장히 마법의 키워드다. 여기도 보면은 스웨터 실사 있음 4,500건 조회수가 나왔죠. 뭔지 모르겠지만 실사가 있대요. 아, 여기 실사, 이거 보려고 클릭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실사 있음이 무조건 마법의 키워드냐?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면 나주배인데 실사가 있대요. 조회수는 1,000건도 안 나왔죠. 배가 실사가 궁금한 상품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이 디자인 관여 제품에 굉장히 잘 먹는 키워드다. 이것도 보면 육아맘 통통맘 다 와라, 홈웨어인데 티셔츠 3개인데 실사가 있대요. 조회수 얼마 나왔어요? 7,000건이 나갔잖아요. 디자인 관여 제품이 굉장히 잘 먹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목은 클릭률을 올릴 수 있는 요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이런 후킹성 문구는 너무 길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또 광고로 의심을 받기 때문에 적당한 길이로 해주셔야 되고, 이 제목을 그러면 기준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작성을 해도 되냐? 기본 가이드가 있는데, 이거는 네이버랑 그 외 다른 매체가 다릅니다. 일단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매체가 들어가야 돼요. 네이버면 네이버, 쿠팡이면 쿠팡, 11번 가면 11번가가 들어가야 되고, 실제로 올린 걸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인지, 오뚜기 닭가슴살이다, 아르테미데 네시노 조명이다, 이렇게 상품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판매 가격, 핫딜 가격이에요. 최종가. 자, 여기 보면 22,900원, 33,800
20원 이렇게 있죠. 그래서 궁금하면 이 핫딜방 규정이 다 카페마다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제가 이 마미베베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기는 한데 이 규정을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올리고 있는 애들 거를 한번 봐주시고 가이드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유배냐 무배냐 배송 유무.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다른 게 뭐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어디 넣든 상관이 없긴 한데 스토어 명을 넣어줘야 돼요. 네이버만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여기 기준에 맞추되 뭐를 넣는다? 후킹 문구를 추가한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클릭을 받을 수 있다. 이해되셨죠? 사실 이 맘카페에서 내용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면 무조건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일단 많은 클릭을 받아야 그 중에 일부가 이 내용을 보고 구매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클릭을 받아야 카페 인기글로 올라갈 수 있어요. 많은 조회수를 확보해야 인기글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 인기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가 이 핫딜 글을 남기면 시간이 지날수록 뒤로 밀린다고 했잖아요. 뒤로. 그러면 일단 내 글이 밀린 이후에는 사람들이 클릭을 잘 할까요? 안 해요.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핫딜 글을 올리고 1시간 정도에 90% 이상의 구매가 발생합니다. 이해되셨나요? 하루에 100개를 팔았다면 핫딜 글을 올리고 90개 이상은 1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다 발생이 돼요. 왜냐하면 1시간이 지나면 제 글이 점점 묻혀져 버릴 거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기 글로 올라가면 24시간 동안 메인에 내 글이 노출됩니다. 상위 노출이라고 할게요. 즉 24시간 동안 상위에 뜨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회수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보통 보면은 조회수가 지금 쭉 나오는데 1000건 이상 되면은 보통 평타예요. 1000건 정도가 되면. 근데 쭉 넘어가고 나면 사실 10,000건을 찍은 글도 있었는데 그 10,000건이라는 글은 넘어가면은 또 클릭을 잘 못 받을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이 10,000건이라는 글은 내가 글을 올린 지 한두 시간 정도에 조회수가 한 5,000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글은 인기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글은 24시간 동안 인기글 게시판으로 딱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더 많은 클릭을 받고 이런 식으로 1만이 훌쩍 넘어가는 조회수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기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인기글로 올라가냐 인기글로 못 올라가냐의 매출 차이는 굉장히 많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작업을 해드렸을 때 인기글로 올라갔을 때가 거의 매출이 몇 천만 원씩 나왔던 때고, 인기글로 못 올라가면 매출이 1,000만 원 이상 나오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인기글로 한번 잘 올라가면 대박이 터질 수 있다. 근데 그 인기글로 올라가는 게 어렵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수강생 분들 거 많이 작업해드렸는데 인기글로 많이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만 알면 충분히 내가 각 잡고 시나리오를 설계를 잘 해서 들어가면은 충분히 인기글로 올릴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 제목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제목 잘 작성을 해가지고 남들보다 클릭률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쭉 알아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유입을 시켰을 때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최종 목표가 구매 전환이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유입이 된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구매를 발생시키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겠죠. 단순히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시나리오로 작성을 해야 훨씬 많은 구매를 발생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환율을 올릴 수 있는 요소를 알아보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핫딜 글을 보고 사람들은 왜 구매를 하는가예요. 당연히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베이스는 충동구매입니다. 자, 충동구매인데 여기서 내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일 수도 있고 구매할 생각은 없었으나 구매로 이어지는 제품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이니까 뭐 핫팩이 이제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핫팩을 뭐 또 검색을 해서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검색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분들도 계신데 그냥 내가 구매할 생각은 없었는데 뭐 구매로 이어지는 제품들이 있어요. 살 생각은 없었는데 구매로 이어지는 제품들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크게 패턴은 이렇게 나뉘어지지만 우리가 핫딜글을 올릴 때 내가 판매하는 제품의 특성을 약간 고려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세가 명확한 제품군이 있고 반대인
제품이 있어요. 고구마가 얼마에 핫딜을 한대요. 근데 그 고구마는 이런 주부분들이 봤을 때 대략 고구마 뭐 500g에 얼마다 또는 1kg에 대충 얼마다 시세가 조금 명확하게 나오는 제품군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가 잘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고구마 1kg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1kg에 얼마라는 게 대충 스토어 몇 개 보다 보면 나오거든요. 시세가 조금 명확한 제품군들이 있고 아닌 제품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략이 다릅니다. 시나리오 전략이 다릅니다. 시세가 명확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간에 금액에 대한 차별화를 주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고구마 1kg에 1만원이라고 할게요. 내가 핫딜 금액을 얼마 정도로 설정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세가 명확한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핫딜 글을 보고 사람들이 구매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요소가 뭐다? 단순 가격입니다. 근데 그게 아닌 제품은 상품의 우수성인 경우가 많아요.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1kg에 만원이란 가정하에 내가 핫딜 금액을 6,000원 핫딜 진행을 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 고구마 1kg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시세가 한 1만원인데 지금 특정 업체가 6,000원에 핫딜 진행을 한대요. 근데 고구마는 가정에서 한 번씩 충분히 충동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세가 명확한 금액보다 확실한 금액적인 메리트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핫딜 글을 올릴 때 부가 설명이 크게 필요 없이 할인가에 초점을 맞춰 간략하게 작성하면 됨입니다. 자, 아까 전에 이런 시세가 명확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이 핫딜 금액을 보고 사람들이 구매 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싸면 장땡이에요. 그러면 6,000원 핫딜 진행을 한다. 사람들이 이거 시세보다 거의 뭐 한 40% 이상 싼데? 그럼 이때는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냥 다른 얘기도 필요 없어요. 한번 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비세척 가격대 좋게 떴네요. 리뷰도 좋네요. 말 그대로 진짜 저렴하다면 한두 줄의 게시글로도 화력이 충분함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아닌 경우가 있죠. 우리가 항상 모든 제품들이 시세가 명확한 제품군이 아닐 수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반대인 제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습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가습기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시세는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가습기의 상품의 성능과 기능에 따라 금액 편차가 충분히 있는 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전략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핫딜 메리트가 큰 경우에는 똑같이 금액을 중심으로 게시글을 작성한다. 할인 금액을 중심으로. 가습기가 가열식 가습기라고 할게요. 가열식 가습기가 대략 한 5만원대에 판매 중인데 지금 이 업체 28,000원에 핫딜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상품의 성능과 기능에 따라 금액 편차가 조금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할인 금액을 중심으로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 보다는 성능과 기능에 초점을 맞춰 작성하는 것이 파급력이 훨씬 큰 경우가 많음. 무슨 얘기냐? 금액적인 요소도 넣으면 좋겠지만 이 금액뿐만이 아니라 이 금액대 대비해가지고 충분히 이 제품이 5만원, 7만원대 제품에 이런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고 어떤 특정한 더 좋은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주면 좋다는 거죠. 혹은 반대로 금액적인 메리트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더 성능과 기능에 포커싱해서 작성을 합니다. 이 글을 보고 딱 들어오기는 했는데 금액이 싼지는 일단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제품을 왜 구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성능 또는 기능, 이 제품만 가지고 있는 소구점을 잘 강조를 하다 보면 이때는 또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런 경우 단순 핫딜 상품을 공유하는 느낌보다는 내가 이 제품을 사용해본 후기형으로 작성해 주는 것이 훨씬 파급력이 높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글을 쓸 때 내가 이 제품을 몇 번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지인들한테도 추천을 해주고 했던 이런 제품인데 이번에 핫딜이 떠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합니다라고 가는 거죠.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지금 글을 쓸 수 있을 정도 할인 행사는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핫딜도 핫딜이지만 이 성능이 너무너무 미쳐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써보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작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흡사 블로그 체험단 또는 유튜브 리뷰
인스타 리뷰. 우리가 특정 제품 구매할 때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의견을 반영을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에서도 이 글을 남기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내가 한번 써봤는데 이런 기능이 너무너무 미쳤더라라고 후기형으로 썼을 때 또 파급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상품을 나누셔야 돼요. 어떻게? 시세가 조금 명확한 제품 군이냐, 아니면 시세가 뭔가 조금 애매하다, 싸면 싼 대로 이 고객들이 싼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품군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기능과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은 여기인 경우가 많죠. 자, 이럴 때 시세가 명확한 제품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거 필요 없고 사람들이 이 제품을 구매할 때 할인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싱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근데 고구마 1kg가 시세가 지금 1만원인데 9,000원 정도로 만약에 해야 돼요. 이때는 1,000원 할인한다고 해서 핫딜 메리트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때는 또 반대로 이 상품의 우수성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즉, 내 상품의 핫딜가가 메리트가 없는 경우에도 상품성을 강조하는 시나리오로 작성을 합니다. 그게 뭐가 되겠어요? 이 고구마가 어디 지역에서 나는 고구마인데 당도가 굉장히 높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으면 이 금액적인 메리트를 강조, 금액적인 메리트가 없으면 상품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작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대인 제품. 시세가 약간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제품들은 금액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 상품의 우수성을 강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이 제품을 써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글을 작성을 하고 공유를 해줬을 때 훨씬 파급력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시글을 작성을 할 때에는 이런 시나리오로 가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품이 뭐든 상관없이 단순히 이 상품 지금 핫딜이에요는 안 먹힌다라는 거죠. 이 상품의 특성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커뮤니티 핫딜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기본 개념과 어떻게 하면은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해를 하고 바로 실천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신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좀 드리면, 일단은 처음에 이거 하기 전에 마미베 카페 기준입니다. 여기 쇼핑 정보에 핫딜방이 있잖아요. 그럼 이 글을 그냥 다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떠 있는 거는 사실 효과가 없는 글들이 오히려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올리는 글이기 때문에 어디를 참고를 하셔야 되냐면, 위에 보면은 이제 인기글이라고 있어요. 여기 인기글. 일반 핫딜방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200건, 300건, 500건, 1000건, 1000건, 700건, 잘 나오면 3000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반응이 조금 있었던, 예를 들어 3000건이 나왔다? 이런 글들이 어디로 가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 인기글로 올라가요. 이 인기글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24시간 글이 유지가 되고, 보통 이제 어플로, 네이버 카페 어플로 많이 보시거든요. 그 어플에 딱 들어가면은 바로 인기글이 대문에 딱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계속 클릭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인기글에 올라온 것들이 보면 조회수가 다 이렇게 4000건, 1만건, 8000건, 1만건, 7000건 다 높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 글을 참고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글을 참고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등급이 가장 높은 5등급 있잖아요. 5등급 글은 일단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걸러야 되냐면, 이분들은 사실 이 맘카페에 있어서 인플루언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글은 제목을 잘 쓰고 상품 선정을 잘하고 내용을 잘 써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이 사람 자체에 대한 파워, 파급력 때문에 사람들이 글을 많이 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등급 높은 아이디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등급, 그 다음에 3등급, 2등급 요런 글들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실 때 또 두 번째로 걸러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 제품인 경우에는 그것도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MBA 아는 브랜드 이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아는 브랜드 이름이잖아요. 자, 근데 파자마 세트 핫딜 이거는 브랜드가 없죠. 그리고 등급이 얼마? 1등급이에요. 근데 올라왔죠. 조회수도 높고.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품이 뭐 어떤 식으로 올렸을 때 반응이 좀 있구나, 사람들이 많이 봤구나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10페이지 정도까지만 쓱
보셔도 감을 잡으실 수가 있고 요 글의 느낌처럼 작업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특히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할인을 강조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 상품의 기능과 성능을 나의 경험으로 작성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사실 이 할인을 강조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여기도 보면은 원뿔에서 위가격 나와요. 신랑이랑 커플템으로 사왔어요. 아주 심플하잖아요. 할인 금액만 그냥 좀 강조를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어디가 어려워하시냐면 경험. 내가 이거를 구매를 해봤는데 되게 좋더라라고 글을 작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글 하나를 미리 좀 빼봤는데 요거예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키울게요. 제목은 그렇게 후킹을 많이 걸지는 않았어요. 보아털 윤기모 코듀로이 밴딩 세미 와이드 벤츠 15,900원 유배. 무난무난하죠. 근데 이 글이 조회수가 1.7만까지나 나왔고 등급도 1등급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나온 이유는 지금 딱 추워지는 시점에 맞는 시즌 상품을 선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따뜻하게 입으려고 산 코듀로이 바지인데 편해도 너무 편해서 공유해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제품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 제품의 원래 금액이 15,900원인지 3만원인지 9,900원짜리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 따뜻하게 입으려고 산 코듀로이 바지인데 편해도 너무 편해서 공유해봅니다. 안감이 윤기모라 완전 따뜻하고요. 밴딩 자체가 배조임 먹고 편해서 어제 오늘 입고 나간 바지입니다. 오늘 윤기모 안감 자켓이랑 같이 입고 나갔더니 운은 아주 좋았습니다. 추천. 하나는 기본 사서 입고 데일리로 입었다. 30% 쿠폰 받으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유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좀 주지만 메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요거죠. 너무 편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나는 두 개를 산 거죠. 전 아이보리 차콜 있는데 이거를 넣은 이유는 너네도 살 때 하나가 아니라 두 배를 사라. 어차피 지금 유배니까 하나 사면 배송비가 아깝지 않냐. 나도 두 개 샀다. 두 개를 유도하는 글이죠.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작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작업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자기는 두 가지 색깔이 있는데 다른 색도 잘 입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 무배 쿠폰이 있어서 브라운도 추가 구매했다잖아요. 그만큼 너무 만족을 했다라는 경험에 비춘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 작성할 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경험 글 위주로 체크를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훨씬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제가 만약에 작업을 했다면 여기에 무조건 마법의 단어 실사 있음 무조건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진짜 실제로 찍어서 이제 올렸거든요. 이 제품이 이렇다. 특히 이제 이런 패션 계열, 디자인 쪽 계열의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실사 있음 그리고 실사를 꼭 넣어줘야 사람들이 보고 이거 예쁘네 라고 구매욕이 샘솟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실사를 같이 첨부를 할 때에는 제목에도 실사 있음이라고 넣어주면 훨씬 더 조회수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댓글 반응도 되게 좋죠. 잘 샀다. 자, 그리고 여기 가만히 보시면 대댓글을 작성자가 달아주는데 모든 댓글에 대댓글을 달아도 되지만 잘 보면 어디 위주로 댓글을 다냐면 이 제품에 대해서 추가 정보가 없어서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의 댓글 위주로 봐요. 너무 키가 크면은 또 작으신 분들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작아도 충분히 입을 수 있다. 키 큰 사람은 큰 사이즈 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신축성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글에도 완전히 있다. 건조기 돌리냐? 보풀 어떤지 궁금하다. 2번 돌렸고 안 일어난다. 임산부는 안 되겠죠? 근데 임산부도 구매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기 이전이면 임산부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만약에 이런 인기글로 좀 올라가고 댓글들이 이렇게 달릴 때에는 이 댓글에 대한 대댓글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릎 튀어나오나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댓글이 없어요. 사람들이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께감이 있어서 안 튀어나오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다. 정보를 딱 주잖아요. 안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 마케팅에 대한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조금 다루긴 했어요. 물론 여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실 거면 정확하게 어떤 상품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글을 작성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좀 받으시면 좋겠지만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부분을 그냥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넘기시지 마시고요. 꼭 한번 여러분들의 상품에 적합하다면 진행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진행할 때는 제가 이 아이디 등급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이 아이디를 키워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운영하는 스토어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스토어에 대한 제품만 계속 홍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디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크몽이나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이런 맘카페 마케팅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진행을 해보신 분들도 많은
많으셨을 건데 효과가 왜 없었냐면 지금처럼 상품 분석이 안 됐고 그 상품에 맞춰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시나리오가 다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대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제목과 내용을 작성을 해서 그 업체한테 줘야 돼요. 그냥 의뢰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냥 남기거든요. 공장식으로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죠. 지금처럼 내가 시나리오를 딱 작성을 해서 넘겨야 된다. 3달, 4달 전 영상의 수강생이자 지금은 좀 친하게 지내고 있긴 한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남자분, 여자분 각각 네이버 스토어를 운영을 하시는데 광고 없이 이 핫딜 마케팅만으로 계속 꾸준하게 매출을 만들어 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마케팅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평생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여러분들의 스킬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네이버에서 또 판매를 위한 여러 가지 또 마케팅들 준비해가지고 다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진짜 길었어요. 중간에 보면 옷이 계속 바뀌거든요. 거의 한 일주일은 녹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녹화 시간이 거의 뭐 한 4-5시간 되는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뭐 중복되는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들을 편집을 최대한 해서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보실 수 있게끔 다 잘라서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